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관은 이날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협회는 제7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 기각당했습니다. 또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가 연방법원 미주리 지법에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20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부채 탕감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리가 시작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수주 내에 부채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2023년 회계연도에 6만 5천 개의 추가 비자로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 수용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6만 6천 개의 H2B 비자 외에 내년 회계연도 동안 추가로 6만 4,716개의 H2B 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에서 비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즉 조경, 건설, 호텔, 레스토랑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시민권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먼저 모집하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도덕한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 보호팀을 창설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비자 유지에 관한 신분 위협, 학대적 분위기의 고용 환경,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비자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관광, 조경, 해산물 가공 등의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계절성 노동자에 의존하는데 이번 비자 추가 할당은 근로자가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탓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유례없는 심각한 가뭄이 주요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식량 물가 상승 요인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체 채소의 30% 이상과 과일, 견과류의 75% 이상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 전체의 토마토 가공 생산량의 95%, 전 세계 토마토 생산량의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농무부는 주요 농작물에 속하는 토마토, 양파, 마늘의 가주 작년 총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만 해도 농무부는 캘리포니아 토마토 생산량을 1,220만 톤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1,05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가주의 토마토 수확량이 약 6%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농업위원회는 올여름 수확된 식품이 스토어에 진열되기도 전에 가공업체와 바이어들에게 가격이 25% 인상돼 거래됐다고 전했습니다. 양파와 마늘도 가격 인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주요 농작물의 가격 상승세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식료품 가격이 전년 대비 13.5%, 과일과 채소 가격도 9.4% 상승했다고 밝혀 향후 소비자들의 식품비 감당이 더욱 힘들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서도 암질환 발병률이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연구소 NCI에 따르면 50세 미만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990년대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암질환 발병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스데이가 하버드대 연구진의 논문을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외 캐나다, 영국, 스웨덴, 에콰도르,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14개 종류의 암 발병률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 대장, 식도, 신장, 간, 위, 췌장 등과 관련이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어린 시절의 생활 방식과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슈지 연구는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암 발병률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면서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사학위 졸업자들과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졸업자들 간 연봉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미 대학고용인연합과 연봉분석업체 페이스케일 조사에 의하면 학사 출신 직장인 평균 연봉이 5만 6천 달러인 반면 MBA 경영대학원 출신 직장인 평균 연봉은 11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MBA 출신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학사 출신자들에 비해 22에서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미국 내 69개 경영대학원 출신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스탠퍼드대 MBA가 1위로 15만 8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2위로는 시카고대 부스, 펜실베니아 와튼, 뉴욕대 스탄 경영대학원이 15만 5천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버드대 MBA는 15만 500달러로 5위였습니다. 등록금을 보면 가장 비싼 곳은 펜실베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으로 8만 5천 달러이며 스탠퍼드의 연간 등록금은 7만 7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각 경영대학원 합격률을 보면 시카고대 MBA는 23%를 비롯 뉴욕대 19%, 펜실베니아대 18%, 하버드대 13%, 스탠퍼드대 MBA가 6.2%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의 미국의 학생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5만 6천 건으로 1년 전인 8만 건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 기간 F1 비자를 보유한 인도 유학생 수는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F1 비자에서 중국인의 비율은 2015년 43%에서 지난해에는 25%로 떨어졌고 올해는 2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 2015년 12%에서 지난해 22%까지 늘었고 올해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유학생 비중 순위 역전 현상은 2020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19 유행 직후여서 비자 발급 건수 자체가 예년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비자 발급이 예년과 비슷하지만 인도가 선두로 치고 올라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부터 바이든 현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 단속으로 중국 유학생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중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반미 감정을 갖는 비율이 25에서 34세 청년층이 64%로 65세 이상 5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우며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국인의 미국 유학을 막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유학생 수는 3만 명대 중반으로 여전히 세 번째로 많지만 상위 2개 국가에 비해서는 격차가 큽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